6월 1일이면 지역을 이끌 든든한 일꾼들이 탄생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경남의 선거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경남도지사 후보가 26일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속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 후보 측은 허위 발언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마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남에서도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열립니다. 경남의 사전투표소는 305곳이며 모두 7장의 투표용지가 지급됩니다. 다만 창원시 의창구 유권자는 8장의 용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앞으로 4년간 도민을 위해 일할 지역의 든든한 일꾼들이 이제 곧 탄생합니다. 지역민들도 소중한 한 표를 위해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왔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선거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권정수 기자입니다. 민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선거운동이 펼쳐진 5월. 경남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후보입니다. 관련된 키워드로도 창원시장, 결의문, 경남교육감, 4차 산업, 동부가 등 상위 10위 대부분이 관련 용어였습니다. 경남에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모두 668명.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정당은 출정식을 열며 필승을 다짐했고 거리는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도내 3,900여 곳이 넘는 곳에 후보들의 벽보도 붙었습니다. 후보를 향한 관심도 연휴가 있던 5월 첫 주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경남의 선거인수는 280만 4,287명입니다. 이 중 창원 특례시가 87만 4,558명으로 규모만큼 가장 많습니다. 인구 104만의 특례시 수장에 대한 관심은 창원시장이란 키워드로 나타납니다. 연관 단어로 후보, 특례시, 장원, 창원시청, 4차 산업, 일자리 등이 이어집니다. 창원은 사상 첫 민주당 소속 재선시장의 탄생과 국민의힘의 탈환을 놓고 여야 후보 간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곳. 선거가 과열되면서 창원시장 선거에서도 고발전이 불거졌지만 시민들은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4차 산업과 일자리가 키워드로 떠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경남 첫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할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재보궐선거, 여성, 유세전, 최윤덕, 후보 등의 키워드가 많았는데 후보들의 출정식이 최윤덕 장군 동상 아래서 열리면서 최윤덕이 떠오른 것도 눈에 띕니다. 선거 후반으로 가면서 경남 교육감 선거도 부각됐습니다. 키워드로는 교육, 무상교육, 교육위원회, 도서관, 무상급식, 미래 등이 있습니다. 다른 공약과 색채로 지역 곳곳을 누빈 후보들. 이제 표심의 향방을 확인할 시간도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4년간 지방정부의 살림을 책임질 지역 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 이번 선거에서는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데 투표 방법과 주의할 점은 없는지 차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7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민등록증과 청소년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가능합니다. 지난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논란을 일으켰던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이번 지방선거에선 운영되지 않습니다. 일반 선거인과 절차는 동일하고 확진자의 투표 시간만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고 확진자의 외출은 6시 20분부터 허용됩니다. 투표소에 오실 때는 신분증과 함께 사전에 연락받은 문자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확진자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외출을 해주실 것,
미리 당부드립니다. 본 투표에선 1, 2차 나눠 투표가 진행되는 것과 달리 사전 투표에서는 유권자들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한 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습니다. 투표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당 2명에서 4명이 선출되지만 반드시 1명에게만 투표해야 합니다. 또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과 기호가 표시되지 않고 후보자 이름만 배열돼 후보자 정보를 투표 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 투표소 안에서는 인증사진을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찍어 SNS 등에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표소 밖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 찍은 인증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경남에서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경남의 사전투표소는 305곳으로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모두 7장의 투표용지가 지급되고 창원시 의창구 유권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져 8장의 용지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남도지사 후보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당 여영구 후보와의 단일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후보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다당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전히 정치의 최고 가치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마지막까지 논의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야 하는 시기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새로운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캠프 관계자 간 단일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의당에서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정의당 여영국 후보 측은 민주당 관계자에게 단일화 관련 제안은 물론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가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양 후보는 민주당 중앙당의 환골탄태를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귀향과 이재명 후보의 덕을 볼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중앙당의 유세를 본인이 모두 거절했고 민주당 경남도당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산 중부서는 지난 25일 오후 4시 35분쯤 창원시 마산 하포구 반월동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치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오던 업주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3년간 창원 상남동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2명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3년간 상남동 오피스텔에서 손님 1인당 10여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성매매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26일 오후 1시 25분쯤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전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 4대와 진화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임야 200제곱미터가 소실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산불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LG헬로비전은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특집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우리 지역의 단체장과 의원은 누가 될지 시시각각 개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녁 7시 20분부터 채널 25번 지역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제8회 지방선거 개표 방송,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헬로티비 경남뉴스에서는 우리 지역의 부동산 소식에 대해 짚어보는 부동산 돋보기 코너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는 5월로 예정돼 있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연장 등 여러 가지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 정보 소식을 짚어봅니다. 네, 전화로 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정상철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상철입니다. 네, 이달 말 종료가 예정돼 있던 이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늘어난다는데요. 먼저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입니까? 네, 전월세 신고제란 말 그대로 그 전세나 월세를 계약한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그 인근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죠. 그 신고는 그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에 어느 한 사람만 해도 되고 위임장을 받은 그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그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그 월세가 30만 원 이상이면 대상인데 둘 중 어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신고하도록 돼 있죠. 하지만 그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든가 또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적이나 취지가 좋은 만큼 빠른 시행을 기다렸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계도 기간을 둔 이유와 함께 또 계도 기간을 연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월세 제도 시행 이후에 홍보도 제대로 안 된 경우도 많았고 또 부작용도 들어 생기기 때문에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나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집주인이 신고 기준에 미치지 않도록 그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어 그 대신 그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매물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그 임대 수익이 드러남으로써 그 과세를 해야 된다는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죠. 따라서 신고 대상이 되지 않기에 월세는 30만 원 미만으로 조정을 하고 또 대신 관리비를 크게 올려받는 등의 편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당장 그 6월부터 신고 누락된 계약을 찾아내서 이 가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 막대한 행정력 투입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계도 기간 연장에 새 정부 출범과 또 지방선거의 영향도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이 계도 기간 동안 폐지 수순을 밟는 건 아닌지 궁금한 도민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월세 신고제는 당초 지지와는 달리 그 전세값이 급등을 하고 또 그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는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그 일반적인 여론이죠. 그래서 그 집주인과 임차인 상호 간에 수요 공급의 숨통이 트이는 그 세련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의 그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년간 유지해온 제도를 당장 폐지하면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시장 모니터링에 집중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따라서 그 임대차 3법의 순기능인 주거약자 보호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임대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지금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전세 가격 안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난 정부 기조와는 다른 공약이 있었던 만큼 내 집 마련과 또 이사 준비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돋보기였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창녕 대합 미니 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창녕구는 26일 지난 2012년 6월 사업을 시작한 뒤 10년 만에 경남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치는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일원이며 25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877억 원을 들여 공공주택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 첨단 스마트 도시를 조성합니다. 구는 올 하반기 편입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